자, 말씀 중에 저희 스튜디오에는 두 분의 출연자가 와 계시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두 분을 자리로 모셨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졌어요. 1시간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모든 일정들이 조금씩은 바투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장대 이제 사열을 받게 되고요. 근학대도 연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잠시 뒤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국빈 방문인데 서울이 아닌 곳으로 지금 김해공항으로 오는 것은 좀 상당히 좀 특별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서울에서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데 이제 부산은 그래도 주요 계기에 2005년 그다음에 2019년 한 아세안 정상회의 때 주로 이제 영접하는 장소로 쓰였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경주하고는 차로는 1시간 거리고 마린 원으로는 한 20-30분이면 갈 테니까 접근성도 좋아서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달성하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장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마린원이 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동을 경주로 바로 이동을 하는 그런 일정이 되는 거겠고요. 그렇죠. 시간이 지금 총각을 다퉈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공중 그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도 지금 설정돼 있거든요. 김해공항 상공에. 그러니까 지금 이 비행기 외에는 다니지 못하도록요. 예, 그렇죠. 예, 설치돼 있고 이제 이동 간에 경호 경비, 정상 경호 경비가 아주 촘촘하게 지상, 공중 다 이루어지고 바닥까지 사실은 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려서 마린원을 타고 경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도착을 하고 바로 거기서 일정을 또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해공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되었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모습을 드러내고 트랩 아래로 내려오게 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잠시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군요. 예, 주먹을 불끈 쥐고 인사를 했고요. 간단하게 손으로도 인사를 하면서 지금 트랩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음이 좀 들리면 좀 보여주시면 또 좋겠고요. 예, 일단은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자마자 잠시 한 1, 2초 멈칫 서서 주먹을 먼저 붉게 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이제 내밀고 보았고요. 지금 이제 영접을 나온 우리 측 인사와도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서 이제 악수를 나눴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공항에 도착했고 이제 내려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잠시 이제 멈춰서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취하는 이제 제스처 중에 한 모습입니다. 지금 푸른색 넥타이를 차고 에어포스원에서 내려서 김해공항을 밟았습니다. 예, 인사를 이렇게 하나둘씩 차례차례 하고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지금 뭔가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리가 들리진 않아서 지금 상황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군요. 예, 한미동맹이 일단 중요한 상황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첫 번째 지금 방안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메시지를 나누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세 단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유화시키고 그다음에 긴장을 약간 완화하는 그런 외교적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의장대 사열, 그다음에 강경화 주미장관과 주미대사와도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계속 주고받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지금 보고 계신데요. 앞서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눴고 나란히 걸으면서 우리의 의장대가 도열해 있습니다. 이제 사열을 하면서 걸어왔고 강경화 주미 대사와도 악수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강경화 주미 대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미 측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지금 어깨를 툭툭 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영접을 나온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간단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겠고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분위기를 봤을 때 계속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군요. 자, 저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내려와서 우리 측 인사들과 영접을 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뭐 어떤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교수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굉장히 에이펙 정상회의로 바쁜 와중에 그 주무장관이 외교장관이 현장에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의전의 어떤 그 격을 높이기 위한 이런 것들을 좀 트럼프 대통령도 알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단초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 앞으로 한국에 머무를 동안 편안하게 있다 갈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많이 해왔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띄워주기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야기 나누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측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러한 인사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마음을 좀 사는 그런 모습들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언뜻 보였습니다만은 저 헬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헬기인 마린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마린원으로 탑승을 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곳이 김해공항이고요. 에이펙은 경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바로 마린원에 탑승을 했고 이제 바로 또 경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에 이제 에어포스 원 전용기로 도착을 했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경주로 이동하기 위한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마린원에 탑승을 했고요. 이제 잠시 후에 경주로 이 마린원이 이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백악관 전용 헬기가 경주공항 인근에서도 이미 어제 그제 계속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서 뭐 이동 경로라던가 비상 착륙 루트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전 비행을 이미 다 실시를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마린원을 타고 경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김해공항에서 경주까지의 거리는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30-40분 정도 걸리면 이제 경주까지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주까지 약 한 90km, 그러니까 100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1시간이 안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바로 경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첫 일정을 이제 소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왔는데 그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고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서밋에서의 연설도 있겠고요. 1박 2일이지만 상당히 이제 좀 빡빡한 일정들이 이제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동을 하자마자 일정을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첫 일정은 이제 경주 박물관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준비한 이제 금관을 이제 받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한국에서의 일정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1박 2일 일정치고는 굉장히 좀 빡빡한 거죠.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죠.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라는 트럼프식 공식을 작동시키는 게 이번에도 이제 예외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8월에 이어서 시즌 2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예견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미중 회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국 성사됐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계속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기습회동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짧은 기간에 사실은 뭐 이제 CEO 이제 서밋에서 이제 기조연설도 하잖아요. 예, 그런 걸 다 고려하면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 그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짧은 시간 내에 최고의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아시아 순방을 했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들러서 일본 들렸다가 이제 마지막 최종 완성표를 찍는 측면에서 한국을 방문했다,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을 가져가겠다. 예, 한번 가져가겠다는 식. 아까 주먹을 불끈 쥔 것도 예. 사실은 이제 미국 국민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여기 와서 선물을 가져가겠다라는 식의 이제 국내 정치적 성격도 좀 담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이 아시아 순방에서 내가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미국 국민에게 보여준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선 에이펙 정상회의에 온 것이지만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발하면서 아시아 선방이라는 걸 강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가를 해서 거기에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하고 무역 협상 맺고 그다음에 광물 협정 맺고 그래서 대단한 걸 이룬 것처럼 이제 나름의 이제 치적을 쌓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가서 5,500달러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본이 다 들어주고 그다음에 최고 이전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마지막 그 받는 자리가 한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인식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최고의 실리와 실익을 가두게 될 것인지 그런 접점을 잘 찾아야 되는 시기가 바로 1박 2일의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 마린원이 이제 이륙을 하고 경주로 가서 바로 그 국익을 위해서 행동을 할 거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하면서 이번 만남 또 회담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이 시각 김해공항 조금 전에 이제 도착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시는 것처럼 헬기에 탑승을 했고요. 헬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경주로 가게 되고요. 경주에서 이제 바로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되고 앞서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도 있었고요. 회담들도 있었는데 관련해서는 그럼 미국에서 볼 때는 우리는 충분히 선물을 가져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어떻게 결과를 보고 계세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500달러라는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일본의 대미 투자가 원하는 대로 성과를 일단은 거뒀고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 개인을 겨냥한 친분 외교, 뭐 선물 외교 이런 것도 굉장히 주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황금 골프공부터 시작해서 각별한 의전을 이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로 나타난 것이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에 같이 저 마린원을 탔죠. 예, 그렇죠. 저 마린원을 타고 탑승해서 미일 동맹이 미국이 이제 보유한 50개 이상의 동맹 중에서 가장 최강의 동맹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예. 했고 그것을 이제 담론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새로운 황금기의 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저거 좀 화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저 마린원, 그러니까 일본 총리와도 함께 탔던 마린원이 지금은 김해공항에서 경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주에서 모든 에이펙의 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해공항에 이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한 거고요. 이제 작은 이제 저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저희 화면에 카메라가 시선을 따라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제 에어포스원 뒤쪽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마린원 헬기가 이동하는 모습이 살짝 보이실 겁니다. 지금 바퀴 부분은 보이고 있고요.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약 20분 전쯤에 에어포스원 전용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측 인사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지금 보이시는 이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1을 타고 나서 경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마린원이 이제 헬기의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고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이륙을 하게 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짧은 일정으로 방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동을 위한 수단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 에어포스 1도 그렇고요. 지금 보이고 있는 마린원 같은 경우에도 뭐 방어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전자전 장비를 갖춘 정말 고급 방어형 헬기지 않겠습니까? 움직이는 백악관에 저희가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타고 온 전용기인 에어포스 1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전용 헬기인 마린1 그리고 경주에 도착해서 이제 내려서 탑승할 차량 뭐 더 비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동 수단에도 굉장히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에어포스 1하고 마린1이 같이 이제 화면에 예. 나왔는데 미국 대통령이 장거리 이동할 때는 공군 1호기, 에어포스 1 공군 1호기거든요. 그걸 이용하고 그다음에 단거리 이동할 때는 해병대 1호기인 마린1을 탑승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꺼번에 딱 포착이 됐고 그리고 항상 이제 정상 어떤 외교할 때 같이 말씀하신 이제 대통령 전용 차량도 같이 이제 패키지로 이제 같이 다니죠, 사실 그게.
흔한 장면은 아닌 예.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용기에서 내려서 보통은 이제 차량, 뭐 더 비스트 등으로 방탄 차량 등을 이용해서 일정으로 향하게 되는데 오늘 모습은 이제 에어포스 원에서 내리자마자 얼마 걸리지 않은 시간에서 지금 마린원 말씀하신 이 헬기로 옮겨 탔습니다. 이런 장면도 사실 흔치 않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면을 보기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에이펙 정상회의의 규모,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최근 들어서 가장 역대급 외교 행사라는 것을 뭐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서울이 아닌 이제 경주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김해, 그러니까 일본에서 김해로 왔고요. 지금 이제 이륙을 했군요. 이제 김해에서 바로 경주로 가게 됩니다. 경주에서는 내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용 리무진에 이제 탑승을 해서 이제 경주 박물관까지 또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이동을 할 때 타는 차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비스트를 이제 타게 되는데 그 더 비스트의 모습, 또 더 비스트의 성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경주까지 100km가 안 되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이제 11시 58분입니다. 12시 반 전에는 이제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 마린원이 조금 전에 이륙을 했습니다. 경주로 향하고 있는데 편대를 갖춰서 이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렇게 헬기가 떴을 때 또 전용기가 떴을 때 편대를 갖춰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옆에서 이제 호위도 이뤄지게 되는데 잠시 보였습니다. 뭐 치누크 헬기 등도 이제 뒤따르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 마린원 헬기를 이제 호위하고 또 경호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짧은 거리지만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경호 부분이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 편대를 이뤄서 경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동하는 모든 지금 동선들은 뭐 사전에 당연히 파악이 된 것이고 충분히 다 통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라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뭐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자체가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경호 경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해공 전체에서 다 이루어지고 경호가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외교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제 조건으로 그럼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저희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서밋 행사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뒤에 가게 될 그 서밋 행사장에도 뭐 경호가 계속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잠시 뒤에 저 헬기가 도착하는 그곳에 역시도 이제 전면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 만에 하나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도 충분한 예행 연습을 했고 이제 지금이 실전입니다만은 별 문제 없도록 지금 모든 이제 외교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김해공항에서 바라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는 마린원 헬기의 모습인데요. 점점 이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처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공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 전용기, 저희가 보통 보는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고요. 내려서 이제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으로 곧바로 탑승을 해서 경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공항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잠시 후면 경주로 이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공항 인근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앞서 뭐 마린원으로 불리는 백악관 전용 헬기 2대가 포착이 되기도 했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동 동선에 대한 뭐 부분들 신경을 써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사히 경주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앞선 경호 등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처음 도착했을 때 장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경주로 이동하는 모습 또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박 2일 일정이 상당히 1박 2일 일정임에도 상당히 이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된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일정은 또 경주 박물관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우리 측에서 이제 준비한 행사를 소화하게 되는데 첫 일정,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 이제 우리 측에 이제 환담을 이제 먼저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보통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번 또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또 여러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빈 방문에 맞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교부 장관도 직접 나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빈 방문에 맞게 여러 가지 의전이 있는데 이제 예.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존의 국빈 방문 플러스 알파 수준의 의전을 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거기에 이제 관세 담판이랑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의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이런 경쟁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경주 이제 금관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무궁화 대훈장 이런 것도 사실은 국빈 방문 시기에 제공하는 선물로서는 유효한 카드라고 봐야겠죠. 특히나 이제 경주 금관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이제 두 가지 속성을 잘 뭐 캐치한 접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절대 권력 왕에 대한 어떤 동경 이런 게 있는 측면에서의 왕관 그다음에 이제 황금을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시켜서 경주 금관 모형을 이제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걸 바꿔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외교적으로도 두 분과 짚어볼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국빈 방문 서울이 아니라 경주에서 진행된다. 저는 처음 보기는 합니다. 예외적이고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 경주에서 에이펙을 하니까 이제 부산이라는 어떤 그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서 부산도 같이 주목이 되고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은 부산에 있는 공군기지 내 나레마루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뭐 한국에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과 경주도 있다는 그런 것을 알리는 그렇죠.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빈 방문에 맞게 그리고 부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의전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도 현장에서 영접을 했고, 그다음에 공군 의장대가 현장에서 이제 영접을 또 하면서 정상에 맞는 21발의 예포 발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빈 방문에 맞게 최고위 수준의 의전 외교가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주로 저희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김해공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자, 강경화 주미대사의 모습도 보이고 조현 외교부 장관의 모습도 보이는 상황인데 경주에 이렇게 정상들이 모여요. 우리나라 경제적인 입장에서도 또 지역 발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경주는 천년고도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또 계속 영속했던 정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 경주와 부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헬기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마린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착륙하는 헬기와 또 다르게 지금 보여드리는 헬기는요, 마린원. 즉, 이 헬기 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김해공항에서 국빈 방한 최고의 예우를 보였고 마린원에 바로 탑승을 한 후에 경주로 이동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헬기인 마린원이라는 헬기입니다. 앞서서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마린원 전용 헬기를 타고 경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경주 헬기장 내에 이제 인접해서 도착하는 모습을 지금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내리게 되면 곧바로 에이펙 CEO 서밋에서 특별 연설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도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우리 대표들의 영접을 받고 의장대를 사열을 했었는데요. 지금 곧바로 마린원에 올라서 경주로 향하고 경주에 지금 포착된 헬기 모습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린원이라는 헬기는요, 통신, 임무 능력이 많이 개선이 된 그런 헬기이고요. 날아다니는 백악관이라고도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신형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 교체가 된 그런 기종인데, 자, 이제 헬기가 거의 착륙장 쪽으로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인데 앞서 좀 말씀을 듣다 말았습니다. 경주에 방문하는 의미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이 경주가 한때 세계의 경제적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그런 우리 역사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예. 또한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는요. 1998년에 한번 개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경주와 부산 김해공항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의도나 전국 각지에 가면 트럼프 월드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대우가 지었는데요. 당시에 김우중 회장이 트럼프의 브랜드를 도입을 하면서 한국에 지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돈을 주고 초청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기억이 생생할 거고요. 요게 바로 그 당시에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서 갔던 곳이 거제 옥포 조선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꼭 보고 싶다고 한 게 거제 옥포 조선소. 그게 지금 그 한화 오션 해양으로 확대 발전돼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조선 강국 또 우리 마스가라는 미국의 조선을 한국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대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주목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좀 큰 빅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이고 이제 오늘 오후에 열리게 될 텐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좀 의제에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방향이 잡혀지겠죠. 저는 한 3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무 협상에서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첫 번째 정격 합의, 정상 간 담판을 통해서 정격 합의하는 방안. 두 번째는 이제 부분 합의. 부분 합의는 한미가 이견이 있었던 것이 지금 해소가 돼서 합의에 근접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합의하고 나머지는 추후 협상을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추후 합의로 완전히 이제 미뤄두는 것. 3가지가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요. 그거 외에 이제 안보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안보는 사실은 이제 이 의제는 있지만 이견으로 이제 부상한 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동맹 현대화가 되겠죠. 그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양자 회담이지만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이것도 같이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께서도 이제 경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리자면 김해공항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국을 했고요. 관련된 화면들 계속 보여드렸는데 마린원을 타고 이동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거의 도착을 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번에 해야 하는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APEC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APEC이라는 게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로 가는 그런 국제 기구고 따라서 경제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고 특히 한국과 지금 미국 간에는 3,500억 달러를 둘러싼 이 관세 협상이 뭐 최대의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 좀 간곡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3,500억 불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타결하느냐 안 하느냐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7월 30일 날 이미 양측이 합의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론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과연 달러 현찰을 몇 %, 또 자금 조달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등등의 실무적인 이견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좀 살펴주자. 서로가 윈윈 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한미 간의 갈등이 그렇게 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 간에 큰 틀에서 합의가 되면 더욱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서둘러서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촘촘하게 서로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쟁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보도에 따르면 우리 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뭐 훈장을 수여하고 그리고 이제 금관도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개인 성향을 핀포인트식으로 겨냥한 외교라고 봐야죠. 그 친분 외교와 선물 외교가 상당히 주요하게 통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과거 많은 지난 9개월간의 트럼프 정상 외교 사례에서 이제 증명이 됐고 아주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취향을 저격하면 이후에 이루어질 담판에서 좀
완화된 좀 긴장이 좀 약화된 분위기 속에서 좀 경청할 수 있는 고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경주 금관이라는 그 카드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선물이 사실은 과거 그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때 정상회담 때 제공해줬던 거북선 모형이 그야말로 한미가 협력할 수 있는 컨텐츠, 의제, 즉 한미 조선 협력이라는 것에 맞췄다면 경주 금관은 좀 더 트럼프 개인의 취향에 핀포인트식으로 맞췄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 시즌 1보다 시즌 2가 좀 더 어렵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금을 좋아하고 금을 좋아하고 네. 또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를 동경하는 그런 그 개인적인 속성이 좀 있어요. 그게 합쳐진 거죠. 사실 경주 금관은 그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금관을 받았을 때 예, 그 표정이 굉장히 사실 궁금합니다. 그렇기도 하네요.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훈장도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그렇죠. 훈장도 비슷한 예. 성격인데 훈장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상급 인사들에게 계속 좋았던 것이고 예. 경주 금관은 완전히 새로 트럼프 특화형으로 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더 갖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금에 대해서는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관심을 보이고 또 찾아가고 싶다고 한 곳이 미국의 포트 녹스라는 곳입니다. 포트 녹스요. 예. 켄터키주에 있는데요. 거기에 미국의 보유금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어마어마한 곳이거든요. 현재 미국이 보유금이 8,000톤, 전 세계 보유금의 60%를 미국이 다 갖고 있습니다. 금은요, 경제적으로 특히 의미가 큰 게 미국 달러 기축통화가 된 이유가 금을 언제든지 바꿔준다는 금 태환 제도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오늘 트럼프에게 주는 금 선물은 실용적에서는 물론 상징적으로 양수 겸장을 노렸다. 그게 물론 금 도금 한 그릇이가 금의 돈 수는 얼마 안 되겠지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미국의 상징을 한다는 그런 점에서도 트럼프 굉장히 좋아할 것이고 트럼프 월드 개장 행사나 이런 데 가보더라도 금을 치장하는 그야말로 트럼프는 금 매니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경주가 금의 본고장입니다. 경주의 이름이 원래 금성, 금의 성이고 당시에 금이 많이 출토가 됐고요. 저도 김씨입니다만은 김씨들이 원래 금씨예요. 그렇죠. 저도 김씨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면에서 한국이 오래전부터 기축통화의 자격을 갖춘 경제 강국이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면서 트럼프의 마음도 완전히 녹일 수 있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관 모양인 금인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제작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아봤을 때 표정도 참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헬기장의 모습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도착을 했죠. 도착을 했고 마린원을 타고 내렸다고도 전해지고요. 그리고 자막으로 나가는 것처럼 트럼프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 적대가 대기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비스트라는 것이 비스트가 괴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백악관이라는 것 워낙 방탄 능력도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괴물에 빗대지는 그런 차량인데 현재 저기 멀리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장에 취재가 쉽지 않다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상들 숙소 앞에는 뭐 가림막도 쳐져 있고 워낙 지금 가포 비상까지도 발령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현장의 분위기 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굉장히 분주하면서도 이제 긴장감이 있겠죠. 단 한 건의 경우 실수라도 있으면 전체 그 성과가 퇴색되기 때문에 사실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회00 촘촘히 뭐 경호 경비 그다음에 뭐 차량 통제 뭐 일부 이제 시민분들이 불편함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지금 감수하면서도 이 외교 행사 성공을 위해서 촘촘하게 챙겨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축제이기도 하고 긴장감도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뭐 공식 환영식, 친교 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그 금관을 선물할 때 경주박물관에 가잖아요. 경주박물관도 신라 금관 전시가 많이 돼 있는 곳인데 이런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좀 반영한 그런 코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걸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반영을 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 누가 어떻게 잘 설명을 할 것이냐, 트럼프 중요하겠네요. 당사자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돼야지 앞으로 이어질 뭐 협상에서도 그 나름의 그것을 이제 기획하고 제공까지 했던 의미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하려는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헬기장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도착을 해서 전용 리무진입니다. 더 비스트라는 리무진을 타고 이제 서밋이 열리는 행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차량이 출발을 한 것으로 영상에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APEC CEO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좀 예상을 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들어서 세계 경제인들하고 만나는 첫 모임이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학자들은 과거에 공부한 국제경제론 이 책을 다 불태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금과 옥조로 마주해왔던 자유무역이라든지 균형무역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 폭탄도 나온 것이고요. 그렇죠. 현재 지금 우리가 WTO라고 세계 무역기구라고 있는데 그게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경제인들, 정치인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만든 세계 경제 운영 질서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거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재판관도 보내지 않아서 WTO 사실 형해와 무형 지물이 돼 있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관세 폭탄도 때리고 있는데 과연 전 세계 CEO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저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상호주의 다시 한번 언급할 것 같은데요. 상호주의가 상호간에 같이 협의했다는 게 아니라 상호간의 이득을 보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경제 철학은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자유무역을 내세워 놓으면 결국은 거기에서 꽤 있는 자, 또 능력 있는 자가 차지해서 특히 안보 부담을 하고 있는 미국이 손해가 많았다. 그래서 미국이 균형을 보장받는 그런 상호 무역이 필요한 또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의 예. 틀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될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차량 더 비스트가 현재 이쪽에 도착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석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전용 리무진인 더 비스트인데요.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좀 여러 대라 저기서 어디에 좀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는지까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출발한 지 30분 만에 헬기장에 착륙을 했죠. 마린원 헬기를 타고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바로 더 비스트를 타고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밋을 하게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면 그 역시도 저희가 바로 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오고 있고요. 워낙에 현장 지금 경주의 상황이 거의 진공 상태라고들 하잖아요. 진공 상태 가포 비상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경찰력도 상당히 많이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정말 끊임없이 들어오네요. 예. 검은색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 차량 안에 참 많은 인원들이 탑승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함께 탑승을 해 있을 텐데 앞서 경제적인 의미에서 이제 CEO 서밋에 대해서 김대호 박사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대통령 사실 경제 어떤 이론이 좀 흔들릴 정도로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이번에 서밋을 참여하는 것 의미가 있겠죠. 사실은 경제 질서에도 상당히 대개조 수준의 변화가 있지만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대개조 수준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우선 동맹과 적성국의 구분을 느슨하게 해서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이 약화되고 그걸 전략적 기회로 활용해서 권위주의 진영의 결속은 높아지고 이게 이제 사실 현실이거든요. 네. 그 대표적으로 북중러 연대가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게 그것에 대한 반향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동맹은 잘 형성되면
관성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관리를 잘해야 되고 리스크를 진단해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동맹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변화를 줬던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명분을 설명하는 게 이번에 CEO 그 연설에도 포함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관세 협상 하는 게 이게 새로운 무역 질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본인의 노력으로 9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이 마무리되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한 홍보 차원에서의 치적 과시가 좀 있지 않을까. 특히 여기는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같이 포함해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CEO 서밋임에도 불구하고 정상회의 본회의는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그 자리에서 외교안보 경제 다 포함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장으로 들어오는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조금 전에 이제 김해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인데 주먹 인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이랑 일단 만나고 나서 여기로 온 거잖아요. 일본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본에서 트럼프 내내 굉장히 흡족한 표정을 많이 짓고, 그래요? 예, 그 미일 동맹이 이제 동맹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 의미를 그렇게 갖지 않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미일 동맹은 역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다라고 하면서 미일 정상이 똑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흡족했다는 것이고, 황금 골프공도 통했지만 원래 이제 전 아베 총리의 그 친분을 굉장히 과시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아베의 그 후계자를 자처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또 그것을 강조하는 어떤 친분 외교를 강조함으로써 심리적인 접점, 그다음에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친분 차원에서 접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카이치 만나자마자 아베한테 많이 들었다 뭐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미 아는 상태에서 다카이치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여건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아베 전략, 그다음에 과거 이제 이시바가 했던 이시바 전략까지 다 총합시켜서 일본이 해왔던 굉장히 최고도의 의전 외교, 친분 외교를 가시화해서 이번에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근데 다만 단기적인 성공과 중장기적인 성공은 약간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중장기적 성공으로 가려면 과연 5,500억 달러가 이제 대미 투자되는 과정에서 원래대로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게 미국의 대미 투자한 것만큼 일본이 미국에 원하는 외교안보 측면에서의 그런 게 있거든요. 인도태평양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주일 미군의 어떤 그 역할을 이제 확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일본이 원하는 성과로 이어질지 그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성과를 약간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결국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일본처럼 동맹인데 일단 일본을 한번 갔다 왔고 일본이랑 분위기가 어땠는가, 어떤 선물을 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금관을 준비했고 일본은 황금 골프공 준비했고 또 그 재패니스백 그 모자에다가 금색으로 이렇게 자수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일본에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 만나서 네. 미국과의 거래에서 애로 있으면 내한테 얘기하라. anything. 전부 다 얘기하라.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일본에서도요. 한미 관세 협상을 그러니까 미일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사실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식자청에서 비판의 여론이 많습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 자신도 지난번 그 총리 전에 협상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을 가서 아예 그런 반대의 여론을 완전히 죽였다. 일본은 특히 혼내와 다떼마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절대 복종, 절대 환영. 그리고 이제 속으로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혼내와 다떼마가 다른데 적어도 지금 언론의 분위기를 보면 일본에서는 미일 동맹을 극찬하고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굉장히 극찬하지만 속으로는 또 우리 방길주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이 미일 관세 협상 5,500억 불 이것은 잘 뚫어봐야 된다.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함정도 많이 있고 서명은 했지만 그 문구를 해석하는 데 따라서는 앞으로 갈등의 여지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훈훈하게 어떤 타결을 하고 온 것 같은데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정상회담에서 좀 나올 것인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도 그만큼 원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곧 열리는데요. 여기서 1차적으로 관세 협상을 논의할 겁니다. 아직 타결이 안 됐으니까 마지막 탑다운 방식이라도 대통령 간에 양 정상 간에 어떤 통큰 합의가 있지 않을까. 물론 두 정상이 만나서 디테일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자. 얼마는 현찰, 얼마는 뭐 융자 이렇게 논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통 크게 할 것인가 아니면 더 강론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런데 뭐 이 대목에서 디테일이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두 정상 간에 서로 윈윈하는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일치된 의견만 보인다면 뭐 우리로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가장 큰 쟁점은 결국은 3,500억 달러 중에 그중에 얼마를 달러 현찰로 주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안을 가져왔을 수가 있지만은 뭐 그러나 우리는 너무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보다도 중장기 우리 국익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외교는 따뜻하게 해야 따뜻하게 환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윈윈을 같이 한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 예.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형식으로 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어떤 서로 간의 그 장단점이 서로가 뭉쳤을 때 헤어졌을 때보다도 훨씬 이득이 크고요. 또 3,500억 불 문제도 결국 힘을 합쳐서 투자하자는 건데 그것이 단기간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얘기 보면 3,500억 불 중에서 1,500억 불 정도는 당장의 달러를 미국으로 이동시키고 나머지 2,000억 불 정도는 1년에 250억 불씩 8년간 나누어서 그렇게 하자는 게 일환이고요. 또 한 곳에서는 지금 우리가 달러를 지불한다는 것이 그것은 우리한테 바로 외환 보유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찰로 우리 한국 돈으로 충분히 주고 나중에 달러를 천천히 교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같이 벌이는 사업이 이를테면 마스카처럼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정상 간에 바로 그 윈윈에 대한 신뢰, 믿을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트럼프의 현금 요구가 한국의 합의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가지 쟁점인 것 같은데 미국이 일부 요구사항 완화를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받아줄 거라고 좀 볼까요? 예,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돌아가는 판을 잘 읽고 있을 겁니다. 실무 레벨에서 러트닉 상무장관 이런 인사들이 어디까지는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더 밀어붙여 이런 식의 주문을 계속 해왔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각과 참모가 얘기하는 거랑 달리 트럼프는 한국에서 다 들어줄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한국만 준비되면 이제 다 끝난 거다라는 식으로 맞아요. 얘기하는 게 현금 원래 요구했던 대로 내놔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줄였다고 하는 게 한국은 현금 투자 비중을 20%고 미국은 아직까지 50%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수준까지 좁힐 것이냐 목표치는 갖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표치를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경주 금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용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지난번 워싱턴 DC 그 회담할 때 역할을 이제 정말 그
노벨 평화상 받을 수준으로 굉장히 그 국제 평화를 위해서 역할을 말했고 이제 한반도에서도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역할 부여에 기뻐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처음에 경계하는 식으로 시작했던 게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노리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준비된 것이고 타협이 쉽진 않겠지만 불협화음은 없어야 된다. 한미 동맹 리스크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기업이 지금 관세같이 높은 상태에서 가격 경쟁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걸 빨리 봉합시켜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동맹 리스크를 빨리 이제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목표가 불협화음이 생기면 두 가지 목표에 다 어려운 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없고 추후에 거의 합의하는 것으로 남겨준다 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요. 더 비스트라고도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입니다. 캐딜락 브랜드에 추정되는 차량이고요. 저희가 계속 이제 번호판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800002라는 번호판을 단 차량이 같은 모델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서밋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이게 그래서 가능할 것이냐, 협상이 가능할 거냐라는 이야기들, 또 외교적인 입장도 들어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 현재 어떤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만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이미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에 타임지나 미국 예. 언론들 간의 그 인터뷰에서도 미국과의 경제 동맹, 관세 협상 최우선을 두고 있고 적극한다. 다만 우리 한국의 내부 사정, 특히 금융 사정,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3,500불을 달러 현찰로 하는 것을 내가 사인을 하면 내가 바로 탄핵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경제는 그 원칙을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윈윈할 대목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예. 폴리티카가 폴리티코라는 매체가 주장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현찰을 내도 좋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미국 언론에 보도인데 확인은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대목은 우리가 지금 3,500억 불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라는 그게 아니고 그것이 달러로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지금 미국의 여론이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폴리티코, 뉴욕타임즈 한결같이 3,500억 달러를 외화 달러로 바로 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미국이 좀 요구가 과도하다라는 주장이 있고 원래 7월 30일 협상할 때도 서로 간에 인식이 좀 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일부 언론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방식으로 유럽연합은 6천억 이상을 투자하지만 그 기업이 앞세워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가자는 것도 하나의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찰 차량도 많이 보이고요.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무진 더 비스트 트럼프 대통령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행사장으로 곧 도착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주 예술의 전당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에이펙 CEO 서밋 특별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 캐딜락이라는 브랜드 차량이 보통 알려져 있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량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보이는 것처럼 전용 번호 800-002 번호판을 단 차량에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해 있습니다. 자, 네. CEO 서밋을 위해서 이동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인데 저희가 어디 타 있는지는 몰라서 계속해서 뒷자리를 좀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모델의 차량이 석 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리무진을 타고 CEO 서밋 행사장으로 가고 있는 현장, 지금 경주 예술의 전당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서밋을 시작으로 방한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 서밋 행사장 주변의 경비, 보안은 한층 강화됐고요. 경찰 특공대도 곳곳에 배치가 돼 있고 정상
정상들의 숙소 앞에도 가림막도 다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이 경북 전역에는 가포 비상이 발령된 정도로 최고 수준의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 도착을 했다라는 지금 속보도 전해지고 있고 도착을 하게 되면 잠시 뒤에 서밋 연설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포 비상이라는 게 경찰력의 100%가 동원이 되는 거거든요. 19,000여 명 정도의 경찰력이 이곳에 모이게 되고 사실 경주에만 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북 전역입니다. 또한 부산에서 앞서 김해공항으로 도착을 하기도 했었고 미국과 중국의 만남도 부산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북 전역과 그곳에 가포 비상이 발령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도착하는 모습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차량들이 뒤이어서도 오더라고요. 이게 미국 뭐 관련된 함께 온 차량들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수행원들이죠. 수행원이 수행원들. 이제 정상에 가면 수행원이 같이 한꺼번에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경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느 차량이 대통령 차량인지를 모르는 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교통 통제할 때 네. 그 그룹 전체를 통제해서 이제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원들이 이제 나중에 따로 가면 그런 그 교통 통제 차원에서 시간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동하는 것이죠. 예. 올해 서밋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자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서밋 주제가요. 3B더라고요. 3B 연결 비즈니스 그 너머, 브릿지 비즈니스 비욘드인데 그만큼 어떤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협력, 뭐 연결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에이펙이라는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가 출범한 게 1989년인데요. 우리나라가 서울 올림픽 한 바로 다음입니다. 예. 이게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가 동서냉전으로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서로 교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중국과의 국교도 수교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노태우 대통령과 호주의 반 호크 당시 총리가 연결을 한번 시켜보자. 뭐냐?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 그러니까 동서를 한번 연결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바로 에이펙입니다. 그래서 바로 에이펙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과 중국이 경제 교류를 했고 그것이 1922년에 한중 국교 수교로도 이어졌거든요. 우리나라의 공산권 외교가 시작된 사실 국제 협의 발상지도 에이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연결은 지금 서로가 세계가 갈등하고 있는데 관세 폭탄 때문에 갈등하는데 우리 서로 터놓고 얘기하면서 연결해보자. 그런 의미. 그다음에 또 비욘드. 자, 이거 좀 극복하자. 현실 오브스타클을 좀 많이 극복해보자는 그런 메시지. 특히 이 에이펙은요, 정상회담은 1993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만들면서 시작되었죠. 그전에는 경제인들끼리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의 CEO 서밋은 다른 어떤 국제회의보다도 CEO들이 많이 참석하거든요. 예. 지금 대한상의회 최태원 회장이 이 행사를 위해서 몇 년째 공을 들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금 CEO들이 경주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 CEO들끼리 서로 합종 연행해서 계약도 많이 맺거든요. 그 지금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그 서밋의 경제적 효과가 7조 4천억 달러다. 물론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검증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큰 덩치에서 지금 세계가 CEO들끼리 비전을 공유하고 협약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거기서 관세 폭탄을 터뜨린 장본인이 세계 무역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장본인인 트럼프가 첫 기조연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게요. 이것은 굉장히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보여드리는 저 오른쪽 화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에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경주 예술의 전당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리무진을 타고 도착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곳으로 입장을 할 것이고 앞서 김대호 박사께서 설명을 해주신 그 서밋의 첫 주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특별 연사로 나서게 되는 상황일 텐데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도 굉장히 큰 관심입니다. 오늘 첫날은 세계 경제, AI, 탄소 중립 등 9개 세션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곳에 국내외 CEO들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 한 1,700여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고요. 또 관심을 가는 것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이번 서밋에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31일에 폐회식이 있거든요.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오릅니다. 첫 연사로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 연사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정말 국제인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제 실세들이 다 모였다. 특히 지금 세계가 격변하고 있는 인공지능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산업이 새로 판을 짜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메시지와 또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된 이 젠슨 황은 지금 젠슨 황 한마디에 엔비디아의 한마디에 세계 주가가 출렁출렁 기업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보다도 젠슨 황의 엔비디아가 훨씬 경제적으로는 더 큰 인물인데 이분이 오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했냐면요. 이 한국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가 기뻐할 만한 엄청난 굿 뉴스를 내놓겠다. 이렇게 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엔비디아 젠슨 황이 제시할 인공지능 시대의 새 협력 방안, 또 기술의 새로운 지평 이런 것도 뭐 경제인들은 뭐 기술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잠시 후에 국내외 기업인들을 상대로 특별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 지금 첫 주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서 오늘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 CEO 서밋 개회식에 특별 연사로 나섰고요. 또 앞으로 방탄소년단의 RM도 이 서밋의 기조 연설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있으면 연설을 할 텐데 과연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요? 먼저 앞서 잠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변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된 게 지금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그 명분 제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관세 협상이 그게 양방이 똑같이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자유 경쟁을 통해서 일정 행위자에게 모든 게 그 이익이 다 독점되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관세 협상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무역 아키텍처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높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걸 강조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어떤 전쟁 중재 이런 것들을 이제 대거 이야기하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차별화된 정책 성과 이것을 이제 강조할 것으로 보여요. 그게 이제 단순히 전 세계 CEO 정상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시민, 미국 시민들이 듣도록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가 미국 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회자되도록 그게 이제 결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밋에도 연단에도 서고 뭐 한국과도 만나고 그전에 일본과도 만났고 중국과도 만날 예정이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에 나서면서 뭔가 하나 이건 내가 얻어가고 국제사회 이런 모습은 보이자라는 다짐도 아마 본인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좀 지나면 이제 만 1년이 되잖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지 않으면 내년 중간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다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거를 성과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두보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에이펙 온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한 게 아니라 아시아 순방 간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시아 순방에 그럼 하는 목적은 뭐냐? 결국은 메가 목표, 즉 미국이 그 이익의 중심을 둔 어떤 성과를 가져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들려서 무역 협상한 것이고 광물 협정 맺은 것이고 일본에 가서도 일본하고의 무역 그 협상을 최종 마무리한 것이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거 하나만으로 아시아 순방에서 다른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엄청난 무역 성과를 보따리로 가져온다. 선물 보따리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돼야지
내년 이제 그 중간 선거에서도 유리하고 특별히 이제 그 트럼프가 원하는 노벨 평화상 같은 것도 근접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보면 대외적으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어떤 차별화된 정책 그리고 국내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내 정치를 계속 판단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서 할 것이다. 그 외교는 보통 양면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것도 있고 예. 국내에 있는 국민에게 얘기할 것도 있고. 근데 트럼프는 이제 그 양면 게임에서 이번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국민에게 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뭐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있다가 가잖아요. 31일 본회의 같은 경우 또 참석하지 않고 경제적인 것에 좀 더 확실히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내 청중에 이제 그 치중을 한다고 하면 경제적 성과를 이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할 거고 플러스해서 북미 정상회동을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 게 노벨 평화상의 마지막 퍼즐이다. 그럼 그것도 그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거를 했다라고 이제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무관심으로 일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애 요청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